출근길 지하철에서 내린 주인공은 전 여자친구의 임신 소식을 듣고 혼란에 빠집니다. 통화를 하며 출구로 나가던 중에 갑자기 주인공의 전화기가 먹통이 되며 끊어지죠. 전화가 끊긴 뒤 그의 앞에 나타난 건 같은 복도, 같은 표지판, 같은 아저씨. 이상함을 느낀 주인공은 주변을 살피다 아래의 안내문을 발견합니다. 첫 번째, 단 하나의 이상 현상도 놓치지 말 것. 두 번째, 이상 현상을 발견하면 즉시 되돌아갈 것. 세 번째, 이상 현상이 없다면 앞으로 나아갈 것. 네 번째, 8번 출구를 통해서 밖으로 나갈 것. 주인공은 벽의 안내문에 따라 이상 현상을 놓치지 말고 발견하면 되돌아가고 없으면 앞으로 나아가 8번 출구로 나가라는 규칙을 따릅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지하도에 갇힌 헤매는 남자. 과연 무사히 8번 출구로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제가 관람하고 온 영화는 바로 8번 출구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게임이 원작이죠. 하지만 저는 게임에 대해 전혀 모른 채 관람을 했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흥미롭고 긴장감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이 영화는 단순한 공포, 스릴러 영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는 영화에 스포일러가 있으니 아직 영화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영화를 관람한 뒤에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관람하러 갈 때 생각했던 건 과연 주인공이 이 무한 루프에서 어떻게 탈출할 것인가? 그 사이에 어떤 공포적 요소와 스릴 있는 요소가 숨어 있을까? 였습니다. 하지만 게임에서 가져온 소재는 단순한 맛보기였을 뿐, 그 안에 숨겨진 이야기가 이 영화가 보여주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영화에선 몇 가지의 부제목이 나옵니다. 파트 1, 헤매는 남자, 주인공이죠. 그리고 파트 2, 걸어가는 남자. 이 걸어가는 남자가 이 영화의 반전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이 무한루프에 들어선 뒤 초반에는 공포영화로서의 무서움과 스릴을 잘 보여줍니다. 갑자기 걸어가다가 멈춰서서 뒤돌아보며 웃는 아저씨. 그리고 표지판 안에서 움직이는 눈동자들. 하지만 몇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점점 지루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직 영화 초반부인데 남은 시간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그러지? 그 순간 제 속마음을 듣고 있었다고 말하듯 영화는 제2의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죠. NPC였던 아저씨가 주인공을 지나가고 코너를 돌자마자 바로 숨을 몰아쉬면서 마치 주인공에게 들키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듯 한숨을 내쉬죠. 알고 보니 이 아저씨도 원래 NPC가 아닌 주인공과 똑같이 무한루프에 갇혔던 사람이었던 거죠. 순간 소름이 확 돋았어요. 저는 처음에 몇 초간은 아저씨가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하면서 주인공에게 들키지 않고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코너를 돌자마자 한숨을 쉬었으니까요. 이렇게 관객을 헷갈리게 하는 동시에 자연스럽게 주인공이 처한 상황과 그 전 상황을 연결해주는 연출이 인상 깊었습니다. 긴장감도 살리고 궁금증도 유발하고. 영화는 갓난아기를 안고 탄 여자의 아기가 울어대자 한 승객이 큰 소리로 호통치며 꾸짖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모두 이어폰을 꽂은 채 외면하죠. 주인공도 역시 그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약간의 죄책감과 미안함을 느끼지만 결국 사람들과 똑같이 귀를 닫고 외면합니다. 그렇게 지하철에서 내린 뒤 전 여자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오죠. 자신의 아이를 가졌다는 임신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서도 주인공은 미안함과 책임감을 가지지만 결국 우물쭈물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죠. 그리고는 곧바로 무한루프에 갇히게 되고요. 하지만 무한루프에 갇힌 소녀는 외면하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무한루프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한루프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건 뒤 정과는 다른 태도로 바로 병원으로 가겠다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탄 지하철. 첫 장면과 똑같은 사람들,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서 주인공은 더 이상 외면하지 않고 고개를 돌립니다. 그 순간 함께 영화도 끝이 나죠. 아마 그 여자와 아이를 도와주러 가지 않았을까요? 이렇듯 주인공은 끊임없이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일련의 순간들을 통해서 이 영화가 말하고 싶었던 건 모두가 자신이 더 중요한 현대사회에서 서로를 외면하지 말고 눈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자는 게 아니었을까요? 그게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정답이다 라고 말이죠. 생각해보면 무한루프 속 소녀는 항상 정답을 찾아내고 알려줬습니다. 마치 정답의 길로 안내하는 사람 같았죠. 귀를 기울이고 눈을 맞추고 듣기만 하면 정답을 말해준다 라는 뜻을 암시하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스테이지를 깨나가던 중 소년과 주인공은 쓰나미 같은 흙탕물에 쓸려가는 이상현상을 마주합니다. 그때 주인공의 상상 속으로 장면이 전환이 되죠. 바닷가에서 주인공은 자신의 아들과 전 여자친구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거기서 주인공은 전 여자친구에게 이런 종류의 말을 하죠. 아직도 나는 확신이 없어. 그러자 여자친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있는 아이가 언젠가 당신을 지켜줄 거야. 그 말을 듣고 주인공은 감동과 책임감과 행복함을 느낀 채 자신의 아들을 끌어안으며 하늘 위로 번쩍 들어 올리죠. 그 장면이 쓰나미 속에서 팻말 위로 소년을 들어 올려서 구해주는 주인공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죠. 거기서 흘러나오는 애잔한 음악과 사뭇 달라진 주인공의 눈빛. 제가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부성애가 느껴지면서 울컥했어요. 전반적으로 인상 깊게 봤지만 아쉬운 점이 없던 영화는 아니었습니다. 초반에 반복되는 스테이지에서 오는 약간의 지루함, 그리고 주인공이 천식이라는 설정을 꼭 넣어야 됐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궁지에 몰린 상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넣은 건 알겠는데 주인공이 그 천식 호흡기를 계속 가방에서 꺼냈다가 넣었다가 하는 게 저는 좀 답답하더라고요. 저럴 거면 주머니에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댓글 중에서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만 든 생각이 아니었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어쨌든 공포 장르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덜했다 였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장치를 넣었으면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화에서는 총 8번을 통과해야 출구로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실패하면 다시 0으로 돌아가고 0에서 또 실패해도 0으로 돌아가고 그래서 페널티가 있었으면 했어요. 0에서 또 실패하면 죽는다던가 신체가 잘린다거나 등등? 너무 잔인한가? 어쨌든 그런 긴장감이 덜하니까 약간 루즈해진 감이 있었어요. 아쉬운 점이 없진 않았지만 휴머니즘 메시지를 공포 영화의 소재를 갖고 와서 자연스럽게 녹여낸 좋은 영화였습니다. 제 별점은 3.5점입니다. 그럼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